안녕하세요, 볼리TV 손흥민입니다. 이미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아시아의 두 강호가 드디어 맞대결을 펼칩니다. 자,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A조에서 나란히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본선행을 조기에 확정한 대한민국과 이란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최종 예선 9차전을 치릅니다. 당초 일정이 나왔을 때, 자, 이 대진이 정말 어려운 대진이 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본선행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란을 홈으로 불러들이게 됐습니다. 둘 다 한 경기씩 더 남아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조 1위 자리를 결정하는 시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순위는 이란이 7승 1무 무패 승점 22점으로 1위, 대한민국이 6승 2무 무패 승점 20점으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위 아랍에미리트하고는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면은 조 2위가 확정이 되고요. 비기면 조 2위가 유력해지고, 네. 그리고 오로지 이겼을 때만 조 1위가 유력해지는 상황입니다. 조 1위가 확정되진 않습니다. 한 경기 더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이기면 승점을 역전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냉정하게 보면 조 1위를 차지하든 2위를 차지하든 뭐 딱히 뭐 베네핏은 없습니다. 그 순위에 따른 월드컵 본선에서. 하지만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목표로 뛰는 것은 뭐 이 세상 모든 스포츠 팀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역대 월드컵 예선전을 통틀어 가지고 이란을 잡은 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1승 6무 3패, 완전 열세예요. 카타르 도하에서 모여가지고 치렀던 1994년 미국 월드컵 최종 예선, 1993년 10월이니까 이때 3대0으로 이겼었는데 이게 벌써 30년 거의 다 됐죠. 29년 전이니까. 이게 유일한 승리입니다. 그 뒤로 지금 월드컵 예선에서는 4무 3패예요. 그 사이에 아시안컵 본선에서는 우리가 이긴 적이 있습니다만, 홈에서든 원정에서든 월드컵 예선에서는 뭐 29년째 승리가 없으니까 참 지금쯤 이길 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만하죠. 아무튼 이런 징크스, 이번에 손흥민, 김민재 선수가 소속팀에서 골을 넣고 날아오는 이번 맞대결에서 꼭 좀 깨뜨렸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시합은 피파 랭킹이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좀 갖는데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 본선 추첨은 당초 잘못 알려진 것과 다르게 현재 시간으로 4월 1일, 우리 시각으로는 4월 2일 토요일 새벽, 이게 1시인지 2시인지 아직 지금 좀 공표가 안 나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도 시드 배정이나 조 추천 방식도 공개가 좀 안 됐기 때문에 피파 랭킹이 어떻게든 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컨펌은 아닙니다. 지난 대회 기준으로 한다면은 시드부터 포트까지 죄다 피파 랭킹 순으로 쫙 1위부터 32위까지 쫙 이렇게 배열을 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한 랭킹을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나쁠 건 없죠. 그리고 친선 경기나 이런 경기들보다는 월드컵 최종 예선, 그것도 이란이 우리보다 보시다시피 랭킹이 8개 단위 높거든요. 랭킹이 높은 팀 상대로 승리하게 되면 피파 랭킹 가중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시합은 굉장히 피파 랭킹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란 역시도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포트 3에 들 가능성을 더 확실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란전 승리가 갖는 가치가 평소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대표팀 라인업은 지난번 제가 윤효윤 기자랑 같이 명단 발표 영상에서 소개를 쭉 해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두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어린 정우영 선수가 코로나 확진으로 좀 제외가 됐고요. 남태희 선수가 오랜만에 합류를 했습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전북으로 이적한 이번 1월 전주훈련 때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줬던 김진규 선수, 코로나 확진 판정을 좀 받아가지고 또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김천 상무의 고승범 상병이 또 긴급 추가가 됐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원 조합이 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한데, 아무튼 국내파 13명, 그리고 황희찬, 정우영, 김승규, 이재성, 남태희 선수가 귀국을 해서 총 18명이 이제 월요일에 파주에 합류했고요. 손흥민과 김민재, 황의조, 이런 좀 해외파 선수들, 또 코로나 관련으로 입소가 지연된 선수들까지 다 해서 총 이제 7명의 선수들 화요일에 합류를 할 예정입니다. 총 25명이 이번 이란전, 또 이어질 아랍에미리트전을 준비를 이제 하겠고요. 반면에 이란은 지금 확실한 주전 공격수들이 2명이나 코로나에 좀 걸렸습니다. 미드필더 1명까지 해서 총 3명이 걸려 있는데 한국전에 못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명은
빠졌고 2명은 지금 아직 공표는 안 났는데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발표가 나지 않았을까. 우리 대표팀으로 치면은 손흥민, 황의조 선수가 빠지는 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반갑다고 하기 좀 그렇고요. 그래도 좀 상대팀 선수라고 합니다만 병에 걸렸는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은 됐습니다. 뭐 참 코로나 상황을 가지고 이런 걸 또 따지는 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승부는 뭐 승부니까 뭐 그렇게 구도가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미리 소집된 선수들 중심으로 일요일에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해외파 합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뭐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란도 단단히 준비를 하고 일찍 지금 입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 결장이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결장이 유력시되는 에이스 2명 중에 1명은 이란을 대표하는 공격수죠. 포르투갈 1부 리그 득점 2위와 도움 2위를 동시에 달리고 있는 메흐디 타레미 선수입니다. 이 친구 뭐 꾸준히 잘하고 있죠. 포르투갈 진출한 지가 지금 벌써 3시즌째인데요. 히우압에 포르투 거치는 동안에 공격 포인트가 무려 벌써 100개가 넘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포르투갈 1부 리그 도움왕도 차지했고요. 올 시즌도 벌써 39경기 뛰었는데 18골 16개 도움입니다. 대단하네요. 예, 적어도 포르투갈 리그에서는 완전체 공격수로 자리를 좀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9경기에 공격 포인트가 34개니까 리그만 따져도 25경기에 공격 포인트가 경기당 하나가 넘습니다. 26개예요. 예, 득점 2위, 도움 2위. 특히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무려 14개나 공격 포인트. 7골 7도움. 예, 정말 우리 대표팀이 이란전에서 가장 경계를 해야 되는 공격수였거든요. 대표팀에서도 A매치 거의 뭐 2경기 다 한 골씩 넣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최종예선 6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거의 풀타임 다 뛰면서 4골 2개 도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커리어에서 아직 한국전 골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대결 때도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가장 유럽에서 핫한 아시아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지금 경기 사흘 남은 상황에서 지난 주말 경기를 코로나로 쉬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입국을 안 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경기 못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타레미를 측면에서 보좌하고 있는 알리레자 자한바크슈 선수 역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브라이튼에서 프리미어리그 3시즌 뛰었던 선수고요. 올 시즌 네덜란드 리그 페이노르트에서 23경기 4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왕년에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도 했던 선수고 무엇보다 지난 이란 원정에서 우리 상대로 1대1 동점골을 넣었던 선수입니다. 코로나 확진 얘기가 있어서 한국전 출전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자한바크슈가 최종 예선 3골을 넣고 있으니까 타레미가 4골이고 둘이 합치면 7골이거든요. 팀이 최종 예선 모두 13골을 뽑았는데 절반 이상을 책임을 졌던 선수들이 빠지게 되는 거라서 이란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 소속인 고도스 선수까지도 코로나 확진으로 이 선수는 이미 명단 제외가 됐어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골 2도움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공격적으로 이란이 많이 약화가 되는 부분 확진된 선수들은 좀 모두 빨리 쾌유를 좀 일단 빌겠고요. 아무튼 뭐 이란 입장에서는 골치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아랍에미리트전에서 후반 5분에 퇴장을 당했던 라이트백 모하라미 선수도 징계로 결정을 합니다. 반면에 이란 대표팀에 힘을 싣는 소식도 있습니다. 발목 부상에 그 독일 분데스리가 이적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소집 제외가 됐던 에이스 공격수죠. 스타르더 아주문 선수 이번 한국전 합류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란이 요즘 타레미가 가장 핫하긴 합니다만 이 친구가 더 무서워요. 장신의 187인가 장신의 스피드까지 갖췄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역습도 굉장히 이 선수가 속공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A매치 데뷔골도 한국전에서 넣었었고요. 지난 러시아 월드컵 예선 때도 한국 상대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즈문이 골을 넣을 때마다 한국이 다 졌어요. 매번 결승골을 넣습니다. 한국전에서. 최근에 손흥민의 전 소속팀인 바이어 레버쿠젠에 입단을 했는데 부상 여파가 있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계속 막판에 이제 짧게 투입이 되다가 지난 주말 볼프스부르크전에서 처음으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 폼이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뭐 늘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 리그 MVP와 득점왕 출신이라는 이름표는 정말 아무나 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란은 이번에 27명의 소집 명단 발표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변화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센터백을 무려 5명이나 뽑았어요. 그 수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포백을 쓰는데 3
백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아무튼 그만큼 전술적으로 스코치치 감독이 좀 변화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미 본선 나갔으니까 뭐 이 경기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스쿼드 구성을 했고요. 현지 기자 전원에 따르면 세피스 득점이 좋은 선수들 센터백의 파라지, 풀백의 에스마일 리파르 뭐 이런 좀 새로운 선수를 합류를 시켰다는 것은 세피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잠그다 역습 내지는 좀 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카운터 전략에 좀 더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런 또 분석도 있는데 아무튼 이란도 지금 본선에 나가는 만큼 다양한 어떤 경우에서 일단 아시아에서는 이란이 완전히 경기를 지배하면서 경기를 하는 팀이지만 또 월드컵 본선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한국전에서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다. 예. 한편으로는 본선도 그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선수를 소집해서 키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벤투 감독하고는 조금 궤가 다른 그런 운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좀 이미 본선에 진출한 두 팀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소강 상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벤투 감독은 뭐 매 경기 정말 전력을 다하는 그런 감독이니까 이 경기 아주 뜨거울 것 같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TVN에서 생중계합니다. 저하고 배성재 캐스터하고 중계를 하니까요. 많이 시청을 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후토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전 필승 그리고 골파